네, 이번 시간은 우리 사회 문제 21번부터 풀어볼게요. 21번. 자, 급수 방식은 급수 방식입니다.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자, 고가수조 방식은 고층부 수정과 저층부의 토출 압력이 동일하다. 이 표현이 틀린 거죠. 여러분, 이 고가수조 방식은, 고가수조는 여러분 이런 개념이죠. 자, 보실래요? 물탱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층과 요 밑에 층에 뭐가 달라요? 낙차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압력이 여기 저층부가 크고 고층부가 압력이 작아집니다. 자, 이 차이가 분명히 저층부와, 그러니까 고층부와 저층부의 압력 차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기 층에서 제가 계속 산다면 여기에서는 일정한 거죠. 여기 층에서 계속 산다면 여기 층에서는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4번 표현이, 자, 토출 압력이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저층부와 토출 압력은, 자, 고층부가 작고 저층부가 커집니다. 자, 문제 22번. 자, 급수 설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급수 설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이건 뭐 다 시방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5번 좀 잠깐 볼까요? 5번. 자, 5번에 보시면, 자, 압력계 및 복합력계의 최대 눈금은 사용 최고 압력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압력계 또는 이렇게 복합압력계입니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자, 압력계는 내가 사용한 압력의 최소 1.5에서 최대 보통 3배 이하 제품으로는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겁니다. 자, 문제 23번. 급탕배관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급탕배관이에요.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지금 몇 번에 있냐면 5번째 볼까요? 5번째. 자, 만약에 태양열 급탕 시스템의 지별체는 동결에 견디는 구조, 당연히 동결에 견뎌야 되는 거죠. 얼면 안 되잖아요. 배수가 되죠. 여러분, 동결에 견디면서, 그다음에 배수는, 항상 배수는 원활해야 되는 거죠. 배수가 안 되면 되겠냐고요. 이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자, 문제 24번. 자, 급탕 설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급탕에서 옳은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 자, 급탕배관수의 상향 공급 방식은 급탕 수평가는 앞 올림 구배라고 하고 복교가는 앞 내림 구배라고 해야 되는 거죠. 상향 공급 방식입니다. 상향일 때. 자, 지금 상향일 때 무슨 관을 물어봐요? 수평관을 물어봐요. 수평관. 수직관이 아니라 수평관. 자, 그러면 여기서 펌프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요 관이 여러분 수평관이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요 위로 올라가니까 상향 구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향 공급 방식에서 급탕 수평 주간은 앞 올림 구배, 앞 올림 상향 구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안 썼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복기관은, 다시 내려오는 요 복기관은 물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 내림 구배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복기관은 앞 내림 구배로 한다. 그래서 1번 표현이 맞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스팀 사일렌서는 가스 순간온수기의 소음을 줄이기. 여러분, 순간온수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기수 혼합식에 들어가는 거죠. 자, 세 번째, 팽창관 수조에는 사이에는 밸브를 설치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중앙식 급탕 공급 방식에서 간접 가이식은 직접 가이식과 비교할 때 열 효율은 좋지만, 그다음에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로 인해 보일러 본체에 불균형 신축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간접 가이식은 직접 가이식에 비해서 열 효율이 좋아요, 나빠요? 훨씬 나빠요. 뭐가 좋아요? 직접 가이식 열 효율이 좋은 거죠. 이 표현 틀렸네요.
5번째, 팽창관의 간격은 동결을 고려하여. 여러분, 팽창관은 최소 25mm 이상 크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5번 표현도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표현만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25번. 보일러 설비에 관계되는 사항 중 옳은 거. 자, 얘도 옳은 거 고르는 거죠. 옳은 것은. 자, 옳은 건 여러분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수관식 보일러는 증기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의 대규모 건물 또는 지역 난방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관식은 주로 대규모에 많이 써요. 그래서 압력은 최소 1메가파스칼 이상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2번입니다. 2번만 맞아요. 수관식 보일러는 열 효율이 그리 높지 않고 보유 수량은 어때요? 얘는 보유 수량이 작아요. 수량 작아요. 그래서 용량이 증감하면 요거 안 되는 거죠. 자, 3번 표현 왜 틀렸는지 볼까요? 보일러의 전격 출력은 난방 용량 배관의 열 손실을 더한 것이다. 여러분, 전격 출력은 즉 상용 출력에다가 자, 볼까요? 급탕부하, 난방부하, 자, 배관부하, 예열까지 합친 게 뭐가 돼요? 전격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일러 용수는 연수가 좋으며 90ppm 이상. 여러분, 연수가 좋은 건 맞아요. 연수가 좋은데 연수는 보통 10에서 90ppm 이하인 물이 되는 거죠. 이하예요. 5번째. 자, 지역 난방에 사용되는 보일러는 수관식보다는 노통. 여러분, 이 수관식 보일러는 지역 난방은 뭐가 좋아요? 수관식 보일러가 좋아요. 수관식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거죠. 그래서 2번만 정답입니다. 자, 문제 26번. 다음 중 진공환수식 중 증기난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거. 진공환수식이죠. 자, 옳은 건 여러분 지금 네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번째. 자,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뭘 쓴다고요? 하트포트 접속법. 접속법 쓰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은요. 보일러 과열 방지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보일러에 자, 빈불되는 걸 방지하고 이런 목적들이 나오는 거죠. 자, 찌꺼기가 유입되는 방지하고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1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보일러 설치는 방열보다 낮게 한다. 여러분, 설치 위치에 관계없습니다. 설치 위치 낮아도 되고 높아도 상관없어요. 이 표현 지금 틀린 거죠. 자, 두 번째, 온수 순환용 펌프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환수시켜 타 방식에 비해 환수가 가장 빠른 방식인데, 요 지금 진공 환수시계는 여러분 진공 펌프를 쓰는 거지 온수 순환용 펌프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하부에 있는 응축수를 상부의 보일러로 끌어올리는 것은 수입을 이용이 아니라 리프트 이용이 되는 거죠. 리프트 이용 또는 리프트 배관법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가 정답이고 다섯 번째 볼게요. 자, 공기 빼기 밸브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공기 빼기 밸브 절대 설치 금지예요. 왜요? 만약에 공기 빼기 밸브 쓰고 공기가 들어가면 얘는 진공이 안 열어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틀렸네요. 자, 문제 27번. 각종 배수 트랩과 그 사용 위치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거. 틀린 거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얘는 5번 좀 볼까요? 5번. 무슨 트랩 나와요? U트랩. 여러분, U트랩은 결론, 여러분 수평관 있죠? 이렇게 수평관이 있으면 이렇게 설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여러분 지금 봉수를 고이게 해서 이 봉수로부터 자, 악취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U트랩은 어때요? 수평관 도중이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수직이란 표현 나오면 무조건 얘는 틀린 거죠. 수직에는 봉수가 안 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이 지금 27번이 지금 5번이 틀린 거죠. 5번. 문제 28번.
자, 주로 고층 빌딩에 사용되는 통기관으로서 통기 수직관과 여러분 통기 수직관과 배수 통기 수직관 배수 수직관 입상관에도 상관없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연결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배수 수직관 통기 수직관에서 배수 수직관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 각도 최소 여러분 45도 이상 작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몇 개 층마다? 5개 층마다 하는 거죠. 최소 광경 50mm 이상의 광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통기관, 결합 통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 통기관 빨리 찾아보십시오. 그러네요. 2번에 있는 거죠. 2번에 결합 통기관이죠. 자, 얘가 결합 통기관이에요. 자, 문제 29번은 좀 자리를 옮겨서 좀 할게요. 자, 통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관경인데 여러분 지금 얘는 틀린 게 뭐냐면 여러분 3번이 틀렸어요. 3번. 3번에 보시면 회로 통기관의 관경은 회로 통기관입니다. 자, 이거 회로를 다른 말로 환상 통기관.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루프 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자,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 수직관 관경 중 큰 쪽 관경이 아니라 둘 중에 작은 쪽 관경에 2분의 1 이상입니다. 모든 통기관 얘기할 때 항상 작은 쪽이지 항상 작은 쪽에 큰 쪽이라고 표현 나오는 건 절대 없어요. 아셨죠? 다시 들어갈게요. 통기관에서 관경 결정을 갖다가 할 때 어느 쪽이 저는 통기관 할래라고 보면 큰 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없다고요. 무조건 작은 쪽 관경의 2분의 1인데 여러분 결합 통기관만은 둘 중에서 작은 쪽 관경 이상으로 하라고 나오지 2분의 1은 또 결합 통기관은 빠집니다. 자, 그거 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자,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다음에 자, 문제 30번입니다. 다음은 위생기구 및 배관재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게 된 거. 자, 30번 옳은 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 지금 몇 번 있냐면 2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배관 조립 시 막힘 등을 쉽게 수리하기 위해 유연과 풀린지를 사용하는데 유연은 50mm 배관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 맞죠? 자,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배관의 식별은 물, 청색, 공기는 백색. 여러분 증기는 무슨 색으로 해요? 뜨거우니까 적색으로 하는 거죠. 자, 이 표현 틀렸죠? 세 번째 니들 밸브입니다. 여러분 니들 밸브는 아주 유량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데 이 니들 밸브 자체는 여러분 게이트 밸브가 아니라 얘는 거의 보시면 슬로스 밸브 즉 게이트 밸브의 일종이 아니라 글러브 밸브 일종이에요. 글러브 밸브입니다. 이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네 번째. 자, 밸브 중에서 마찰정의 자가 주로 배관 도중에 사용되는 것은 게이트 밸브 일종인 앵글 밸브. 여러분 마찰정이 자가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앵글 밸브가 나오는데 이 앵글 밸브는 말 뜻이 여러분 앵글이 90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얘는 글러브 밸브 일종이라니까 얘도. 그래서 앵글 밸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옥내 소화전 밸브 또는요 방열기 밸브가 대표적인 앵글 밸브가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틀린 게 뭐예요? 게이트 밸브 일종이라고 나와 있죠. 그 표현 지금 틀렸어요. 자, 다섯 번째는 왜 틀렸는지 볼게요. 다섯 번째 보시면 자, 대변기의 봉식표는 세출식 50mm, 사이펀 Z식 65mm가 아니라 여러분 사이펀 Z식은
얘가 75m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65mm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이펀식은 65mm 이상이면 되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이 지금 바뀌어 있죠. 자, 문제 31번 넘어가요. 자,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소화설비입니다. 자, 소화설비 보면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정답 두 번째. 자, 소화점 배관은 소화시에만 상대번호 일반 구수관과 겸용. 여러분 이 소화설비 소화에서 절대 겸용은 금지합니다. 겸용 금지. 왜요? 혹시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겸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표현 지금 틀려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32번 넘어가요. 다음 중 화재 감지 설비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 화재 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볼까요? 자, 네 번째 보면 여러분 정원식 감지는 천장고가 15m 정도. 여러분 천장고가 15m 이상 될 때는 여러분 무슨 감지기를 써야 돼요? 그렇죠. 연기 감지기를 써야 되는 거죠. 연기 감지기. 자, 연기 감지기 중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죠. 이온화식과 광전식. 그래서 4번 표현이 틀린 거죠. 정온식은 일정한 온도 이상 됐을 때 무조건 화재가 났을 때. 그래서 열 사용 장소인 뭐 주방, 그다음 보일러실, 탕비실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정온식이 되겠죠. 자, 문제 33번 갑니다. 다음 중 자동화재 경보기에서 부엌 나오죠. 또는요 보일러실. 보일러실을 나오면 여러분 무슨 방식이에요? 정온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해진 온도. 정온식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 다 열 사용한 장소에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에 있는 거죠. 2번. (34번) 자, 공조 필터 중 클린룸의 최종 처리형. 여러분 클린룸에서 쓴다는 얘기예요. 클린룸. 클린룸은 깨끗한 거죠. 자, 여기다서는 써야 되는 건 여러분 3번이에요. 뭐가 나와요? 헤파 필터죠. 이걸 뭐라고 읽어요? 헤파라고 읽지만 또 이렇게도 읽어요. 초고성능 필터. 얘는 집집률이 거의 99.9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 걸러내는 거죠. 자, 요거였죠. 주로 활성탄 같은 거는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전기 집집은 전선을 여러분 감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선 위에서 공기를 넣어버리면 그 전선의 주위에 공기가 맞으면 어떤 그 먼지 같은 걸 태워버리는 형식이 여러분 전기 집진식입니다. 자, 다음에 35번. 다음 건물의 공기 조화 방식을 연결한 것을 옳지 않은 것. 자, 문제 35번. 자, 35번에 보면 자, 옳지 않은 거 여러분 5번째 있어요. 5번째 보면 여러분 극장의 관람석입니다. 이렇게 극장의 관람석은 한 해의 실이 면적이 넓은 거란 말이에요. 넓을 때는 여러분 펜콜 유닛 방식은 절대 안 돼요. 이 펜콜 유닛 방식은 바람이 많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펜콜 유닛 방식은 여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 많이 하냐면 얘는 작은 실이 여러 개 있는 곳, 있는 곳에 쓰는 게 바로 여러분 펜콜 유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사무실도 여러 개, 조그마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극장 관람석 같은 건 여러분 지금 전공기 방식을 쓰는 게 좋아요. 전공기 방식.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36번입니다. 문제 36번. 다음 설명에 맞는 냉동기. 자, 냉동기를 어떤 냉동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조건 한번 볼까요? 기계적 에너지가 아닌 열 에너지가 아닌 냉동 효과. 지금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구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그러면 여러분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또 응축기. 자, 요렇게 있는 건 여러분 딱 정해져 나와 있죠. 몇 번에 있어요? 세 번째, 흡수식 냉동기. 자, 문제 37번. 자, 여기서 전기섭의 전압, 전류, 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두 번째 점 잠깐 볼까요? 전선의 굵기와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커진다. 여러분, 지금 저항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에 전선의 굵기, 전선, 굵기 또는 단면적 상관없고 전선의 길이에요. 그럼 여기는 비례관계고 여기는 반비례관계 때문에, 자, 저항은 R은 전선의 길이가 길면 저항은 커지고 전선의 길이가 짧으면 저항은 작아집니다. 비례관계니까. 자, 여기는 어때요? 반비례관계가 되는 거죠. 반비례한 얘기는 크면 작고 작으면 커진다는 얘기가 반비례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전선의 굵기와 단면적, 굵기와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어때요? 작아지는 거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커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2번 표현이 지금 틀린 거예요. 자, 다음 문제 38번 좀 볼게요. 자, 전선 배선 공사 방법 중 습기가 많은 것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 여러분, 습기가 많은, 특히 지하실 같은 데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는 게 있죠. 자, 몇 번에 있나요? 네 번째 있네요. 자, 네 번째 보면 무슨 몰드 공사요. 자, 무슨 몰드에는 요거 나무로 만들면 목재 몰드고, 이게 혹시 알루미늄 같은 거 만들면 금속 몰드고, 이게 플라스틱만 PVC 몰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몰드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얘는 금속관 공사의 증설용입니다. 자, 이렇게 습기가 많은 곳이나 또는 점검하기 곤란한 곳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에 문제 39번입니다. 자, 감시 자본의 표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네 번째 잠깐 볼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시면, 자, 정지 표시인데, 기계가 정지하면 사람한테 안전하죠. 그럼 무슨 색으로 표시해요? 청색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녹색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녹색. 청색과 녹색은 달라요. 아셨죠? 우리 사실은 신호등을 보면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이죠.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0번 볼까요? 자, 다음 중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에스컬레이터에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에스컬레이터. 자, 여기서 여러분 정답은 4번에 있어요. 4번. 자, 에스컬레이터는 전동기 기동 시에 흐르는 대전류에 의한 전류 변화가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적어요. 자, 대전류에 의한 전류 변화. 전류 변화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얘기인데, 왜?
여러분 모든 기계 장치는 가다 서다 반복을 하면요. 특히 어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할 때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자동차도 여러분 가다 서다 많이 하면 연료를 많이 소모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터가 여러분 가다 서다 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결론 에스컬레이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탈 때마다 뭐 서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때 서 있고 이런지 않잖아요. 계속 돌죠. 그러니까 승강기는 각 층에 서야지만 얘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에스컬레이터의 수속 능력이 엘리베이터의 약 2분의 1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약 10배 정도 어때요? 크죠? 자, 두 번째. 자, 에스컬레이터는 기계실이 없는 제실 비트. 여러분 그 밑에 층에 보면 복잡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 비트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하중이 특정 층에 집중되지는 않죠. 왜요? 여러분 각 층마다 걸쳐져 있죠. 그래서 각 층에 있어요. 각 층에 하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컬레이터의 소비 전력은 엘리베이터에 비해 크고 여러분 얘는 소비 전력이 작아지는 거죠. 왜? 계속 움직이니까. 자, 자고 전동기 기동 횟수가 많다. 움직이는 횟수, 기동 횟수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횟수도 작죠. 자, 5번 갑니다. 자,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 여러분 무조건 경사도는 몇 도요? 30도 이하로 하게끔 돼 있죠. 자, 분당 운행 속도도 여러분 분당 30m 이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